아시안컵을 우승하지 못하면 이번에 사실 되게 힘들 것이다. 이 한국 축구에 대한 근간을 만들기 위한 되게 중요한 단계인데 그거 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화상회의하고. 뭐 한국 축구 좀 아세요? 이분? 한국 축구가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거를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우승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없다니까. 일단 한잔 하시죠. 자, 1편에 수고하시고 저 배를 다 비우고 오셨으니까. 일단 한국 축구가 2023년 말과 4년 초에 중요한 대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9월에 아시안 게임을 있죠. 하고 내년 1월 20일부터 아시안 컵을 합니다. 이거 두 개 우리가 무조건 우승해야 되는 대회인데 좀 예상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볍게. 어렵다. 어렵다. 벌써 나왔어. 왜 어려워요?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팀의 멤버들이 너무 좋아. 그리고 그 멤버들의 굉장히 적합한 좋은 전술을 이제 만들어서 그게 굉장히 세.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안 돼서. 형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아시안 게임은 지금 황선홍 감독이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 지금 와일드카드 끼고 박진섭, 뭐 백승호 이런 와일드카드지. 끼고 박진섭 이 중심을 잡아주고 위에 백승호 있고 뭐 송민규 있고 엄원상은 이번에 들어오나? 엄원상은 아마 들어오겠죠? 그치? 들어오고 거기에 이강인 뭐 이런 선수들 들어오면 멤버는 정우영도 있고 엄청 좋아. 멤버는 좋지. 그 멤버로 사실 지난번 그 중국하고 두 번의 평가전을 내가 봤거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전술이 그렇게 우리나라 감독들이 뭐 전술이 지금 야 안 독한 솔직히- 것처럼 했다 더 독해졌어 지금. 야 솔직히 지금 펩 가르디올라나 막 우리가 유럽 축구의 최고의 명장들 너무 눈높이에 올라가 있지. 그냥 밸런스 맞춰서 밸런스 위주로 기본적인 거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 감독들이 그 이상을 바라는 거는 내가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 현실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감독이 나오기도 사실 신기한 거야. 나오면 그런 감독이 갑자기 나오면 그 신기한 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지도자들에서 뭐 그 정도에서 4-2-3-1 정도 밸런스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뭐 압박해줄 거 해주고 또 수비할 때 내려서서 지역 방어 해주고 좀 프레싱 해주고 전환 좀 간결하게 해주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선수빨 들어가면 그러면 내 생각에 그 정도 멤버면 몇 경기의 고비만 잘 넘기면 뭐 우승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과연 이제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지 내 생각에 뭐 우승하는 확률은 충분히 있다. 몇 퍼센트 정도? 뭐 한 우승 확률을 50% 넘게 보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아니 왜 되게 우승한다고 하면 50% 이상 보잖아요. 이상 얘기해야지. 야구 기준으로 봐야 돼. 야구 이거는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야구 기준으로 네. 3할 타자면 잘 치는 거잖아. 아, 우승 확률이 예를 들어서 38% 정도 돼 보인다. 2할 8푼 칠리? 아니 38% 정도 돼 보인다. 이러면은 3할 8푼 타자인 거야. 3할 8푼 타자 그건- 엄청 강타자지. 강타자한 거하고 우승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정도 봐주면 되지. 야 아무리 강팀이라도 우승 확률을 50 몇 프로 이렇게 보는 게 어딨니? 형은 어떻게 보세요? 나는 우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몇 근데 퍼센트? 우리도 다 있다고 본다니까요. 3할 8푼 얘기하니까 저는 선수들 멤버를 봤을 때는 이거 우승해야 된다. 이거 못하면 이거 황선홍 감독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강인이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강인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면 몸이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회복되는 뭐라 그러지 시기가 다 다르니까 속도가. 근데 이강인 나오면 너무 좋은데 못 나오더라도 멤버 좋아요. 좋지. 이강인 없어도 멤버 좋아요. 근데 이강인 개인을 위해서 나오는 게. 그렇죠. 왼발잡이 센터백 이재익 있고 고영준 같은 애들 너무 좋잖아. 박진섭 있고 저는 5할로 봐요.
선수 명단을 봤을 때 이거 우승 못하면 문제다 이 생각 들거든요. 근데 5할이면은 형 49든지 51든지 해주세요. 5할은 좀 너무 비겁한 숫자 아니에요? 3월 8푼이 있어서 3할 8푼은 이미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메시지를 던진 거야 이거는. 4할 9푼으로 가겠습니다. 우와. 4할 9푼. 우승 확률이 50%는 도박사 사이트에서 50% 정도 되지 우승 확률. 그러니까 저는 엄청 높은 거야. 엄청 높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높게 평가한 건 맞아요. 그러니 제가 그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이 멤버를 우승해야 된다예요. 무슨 못한 문제가 있다. 이게 우승 못하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대표팀 이야기 나중에 하겠지만 저는 정반대로 봐요. 그쪽은. 왜? 감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이 근데 우승 확률이 더 높지. 아시안 컵 그럼 당연하죠. 컵보다는 아니, 당연히 아시안 게임이 높죠. 상대 팀들의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아시안 컵하고 제가 완전 다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그게요. 사실 우리가 2연패를 했고 선수들이 잘했고 감독님이 잘했지만 난이도를 따지면 최근에 물론 우즈베키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팀들이 올라오고 태국,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이런 팀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거의 21세 팀. 올해는 이제 내년에 이제 올림픽을 하니까 22세 팀이 나올 수 있지만 올림픽 대표하는 팀. 거기가 준비하는 팀 나오고. 거기는 이제 텀이 4년으로 나오고 항상 우리는 그때 당장 제일 강할 수 있는 팀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 말이 맞거든요. 우리는 우승을 못하면 사실 큰일 나는 멤버이긴 하다. 아시안 게임에 물론 아시안 게임 금메달 좋지만 손흥민이 나와 프리미어 리그에서 10골 넘게 넣은 선수가 갑자기 시즌 중에 그거 사실 그것도 아니잖아요. 피파 캘린더에 있는 게임도 아닌데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중요성이 높지만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아마 아시아 지역에 있는 축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 누구냐고 물으면 다 한국이에요. 저번에 보면은 제가 그때 얼마 명단을 봤는데 우리한테 일본이 결승에서 졌잖아요. 그때 지금 한참 잘하고 있는 미토마가 대학생으로 거기에 후보에 있었습니다. 미토마도 있었고 있었어. 근데 그때 선수들이 유럽 간 선수들도 있지만 그 팀은 우리보다 한두 살 어린 선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월드컵, 아까 올림픽을 노리는 도쿄올림픽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노리는 팀이었고 그래서 우리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런 멤버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우승 못하면 사실은 이번에 상당히 크다. 우리가 앞선 두 번 대회를 연속해서 우승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그 전 아시안 게임들 생각하면 진짜 항상 나갈 때는 다 우승 후보고 동기부여도 다 만땅이죠. 왜냐면 거의 금메달 따면은 일단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다 동기부여는 만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시안 게임에 항상 매번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워. 우승을 항상. 되게 오랫동안 못했었어. 우리 86대 우승했나? 86 아시안 게임 때는 우승하지 않았어. 했나? 그때 네. 우승했지. 아마 그때 이후로 우승이 없진 않았어. 그러다가 아마 그게- 이강도 어. 감독이 2014년에 했을 거야. 그게 이제 압도적으로 가다가 꺾인 게 94년 히로시마 때. 그때는 정말 제가 본 가장 압도적인 경기였습니다. 그런 변수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한 번 그 토너먼트는 한번 삐끗해서 상대가 밀집 수비하고 우리가 계속 밀지만 결국은 골을 못 넣고 그게 언제 승부차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질 수도 있는 거니까.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우승이라는 거는 맞아. 그렇게 5할 이상 그렇게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우승이라는 건 그냥 한 3할 8푼 정도 3할 나가면 8푼. 이 팀이 강력한 우승 후보구나. 그래서 4할 9푼으로 바꿨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얘기도 하고 싶어. 아마 청이도 이런 얘기 하겠지만은 나는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라든가 뭐 청소년 대표팀이 우승하는 데 있어서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우리는 그동안 이번에 아시안 게임 2연패 한 거 빼고는 우승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 매 대회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맹주라고 떵떵거릴 때에도 우승하고는 인연이 없었어. 그런데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2연패를 하면서 우승과 연을 맺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어가야 돼 최대한. 그래서 네. 그 아시아의 맹주로 좀 넘어가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대회는 아시안컵입니다. 네, 아시안컵이죠. 아시안컵이 초대 대회에 이제 우리가 우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60년에 그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 참가국 수가 4개가 그랬죠. 그리고 그때는 홍콩이었어요. 왜냐면 홍콩에 AFC에 이제 본부가 있었었기 때문에 홍콩에서 이제 우리가 우승을 했고 이제 60년에 우승을 하고 그 뒤로 없죠. 그 우승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제가 2018년 대회는 못 갔고 15년 대회에 결승 갔을 때 결승에 갔을 때는 호주? 정말 호주에 호주. 정말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대회는 몰라도 아시안컵을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도 그분이 명시하신 게 있습니다. 한국에 집을 구해서 살 것이고 두 번째는 아시안컵을 우승하겠다.
물론 말은 뭐- 다 할 수 있지. 근데 아시안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어. 근데 그것도 그분이 쌍따옴표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걸 의심하면 의심할 수 있구나. 왜냐면 이제 한국에 머무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시안컵을 우승 안 하면 저는 그건 봐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과정이니까 지켜봤지만 아시안컵까지 만약에 진짜로 우승하지 못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왜냐면 우리도 아시안컵을 엄청나게 이제 크게 보기 시작했고, 클린스만 감독도 사실 그걸 조건으로 좀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과정이었지만 결과를 처음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시안컵을 우승하지 못하면 뭐 황선홍 감독의 아시안 게임도 그렇지만 이번에 사실 되게 힘들 것이다. 아니 근데 나는 너무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선임 전에 얘기 나왔을 때부터 들던 그 모든 우려들이 다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야 우리가 예지력이 뛰어난 이게 거야. 이렇게까지 예상대로 가기도 힘든데 선임 과정부터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그 전력강화위원회에 있는 뭐 여러 감독들이나 그 전문가들이 이력서를 받으면, 그치? 여기저기서 어떤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고 싶습니다. 이력서를 받으면 그걸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려서 프리젠테이션을 지금 시켜서, 그럼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그 중에서 선발해서 진행하는데, 뭐 그게 돈이 전혀 안 맞으면 뭐 다른 B군이나 C군 대안을 해서 프리젠테이션 제일 잘하고, 어쨌든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감독이 들어오는 게 맞지. 왜? 그렇죠. 그분들은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가 모셔온 감독이 아니잖아. 고용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감독을 우리가 고용했으니 너 잘해. 똑바로 해. 그럼 그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여기 원했지. 프레젠테이션도 했지.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여기 와갖고 절실함도 있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노력을 할 거 아니야. 벤투가 그 사례잖아. 그거 프로세스를 거쳐서. 벤투가 그 사례인데, 이번에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감독 선임은 완전 개무시하고, 그 명단을 못 봤죠. 그러니까 명단도 모르고 막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해갖고 모셔온 감독 아니야. 야 근데 기본적으로 모셔온 감독이면 나 가만히 있는데 좀 와주십시오. 이번에 한번 대한민국 대표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이 약간 갑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 와갖고 열심히 하는 걸 우리가 그냥 지켜보는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되면 왜 우리가 기존의 프로세스대로 데려온 감독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모셔온 감독이기 때문에 그럼 모셔왔는데 좀 어떻게 잘 하려나. 과정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고. 아니 근데 이제 요즘의 행태를 보면은 나는 조금 화가 난 게, 수석코치라는 사람 헤어촉 보는데 막 유럽 가갖고 해설하고 있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그게 잡이 뭔지 모르겠어. 투잡이에요. 투잡이에요. 근데 이제 그- 투잡인데 뭘 더 중시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뭘 더 중시하는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과연 한국 대표팀에 관심이 있는 감독인 코치인가? 수석 코치? 그러니까 난 클린스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실 청이 얘기대로 아시안컵 결과 안 나오면 지금 이러고 벼르고 있잖아. 기자들도 그러고. 이미 매일 거기 기사가 하나씩 나와요. 근데 벼르고 있는데 이게 좀 다 뭐 비판적이죠. 세 가지 정도 얘기하면 나는 형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리나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왜 시스템을 스스로 무시하면서 누군가를 임명하거나 일을 진행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첫 왜 번째 문제고. 급하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 두 번째는 시간을 갖고 좀 하지. 시스템 위에 계신 분이 있나 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클린스만 감독을 모셔왔던 데려왔던 사인했으면 프로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은 한대요. 일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원격으로. 그래서 그거고, 세 번째는 지금 같은 행보가 계속된다는 건 대한민국 축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형 말씀이 다 왔는데, 가장 문제는 협회에 의견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여기까지 가면 안 돼. 감독이 이렇게 해야 돼. 사실 우리가 고용주니까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투잡을 하더라도 할수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면 대표팀 그래도 선발 기자회견 하셔야지. 이거는 뭐 못 오면은 진짜 그것도 화상이라도 합시다. 못 오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 못 안 오니까 안 하는 가겠다는 거지. 거지. 왜냐면 친선전을 웨일스에서 하니까 나 그때까지 가기 싫어, 그거 아니야, 유럽에 그냥. 머무르게 되니까 하는 건데, 그러면 명단 발표에 이렇게 아니, 하는 데가 어딨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영주 얘기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어느 한 나라 대표팀의 감독이 되면 일단 그 나라의 어떤 성향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문화, 축구 문화나 존중해줘야죠.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런 어떤 관례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존중해 주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음. 그래서 그렇게 좀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2년 하다가 야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 협회랑 얘기해서 차라리 이 시간에 내 유럽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좀 지켜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게 우선이지. 아예 처음부터 이 나라의 그동안 대표팀에서 선발 저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는 그런 관례, 인터뷰 그냥 깡그리 무시잖아.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그런 대표팀 감독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행보들 이런 거 정상적이지 않지? 이런 걸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가는 거는 그냥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근데- 봐도. 근데 아니, 이거는 협회가 무시 당한 거죠. 그걸 생각해봐야 돼. 만약에 크리스만 감독이 지난 4경기에서 4연승 거두고 말 그대로 우리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길을 제시했다고 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감론 을박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아,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겠지. 야, 나름대로 이런 축구를 구사한다는 걸 보여줬잖아. 근데 지난 4경기에서 승리 없지. 그리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다는 건 나는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크린스만 감독 사단이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거니 기다려 보시쇼. 1월에 보시쇼. 아시안컵 결과를 한번 보시죠. 보시쇼. 그때 결과를 나는 그 얘기도 난 어이가 없어. 왜 그러냐면 아시아컵이 지금 얼마 남았다고. 그러니까 나는 결과 좋아도 나는 내가 협회지. 크리스만한테 야 여기 우리 대표팀 명단 발표는 여기 와서 인터뷰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우리 고용한 사람이잖아. 근데 아까 그래서 이게- 제가 정리했잖아요. 의견이 없다고 협회가. 그러니까 협회에 물어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을 일을 잘하게 해주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고용인의 자세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무슨 아니, VIP 모셔왔어 우리가? 그러니까 모신 게 아니잖아. 아니 어떤 참나. 협회가 그러면 감독을 자국 고용해놓고서- 대표팀 감독을 못하게 해 그러면 형님도 화나셨네. 자, 네, 멈추시고 일단 한잔합시다. 예, 저도 화가 납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식으로 근데 무시하는 거 그게 싫어요. 있는 것 같아요. 형 말씀대로 이거 우리가 이 주제를 정리해보면 체계를 진짜 어렵게 만들었다. 그 대표팀 그 발탁 기자회견도 홍명보 감독이 오면서 정례화가 됐어요. 근데 그게 모든 대표팀은 가장 좋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컨텐츠예요. 그렇지. 클린스만 감독 오늘 발표했을 때 1시에 발표했을 때 멘트를 했는데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거 대답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한 말을 한 거잖아요. 거지. 근데 소통의 시대에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대표팀을 뽑는데 그리고 이거 왜 뽑았냐? 왜냐면 우리 이제 내년 1월에 카타르 가서 이제 우승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 친구들은 왜 뽑은 겁니까? 이번 대표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너무 일방적이잖아. 이번에 심지어 웨일즈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 몇 개 가겠어요? 협회가 다 데려갈 것도 아니잖아.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한 3-4개 언론사를 데리고 거기서 나오는 질문의 다양성과 여기에 지금 정례 기자회견에서 50-60개의 언론이 나와서 하는 다양성과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협회가 말 그대로 우리가 월급 주고 있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길 필요가 있냐, 저자세일 필요가 있냐. 그리고 한국 축구의 유산을 왜 우리가 이걸 막 망가뜨리냐. 나는 지금 나온 얘기에 다 동의를 하는데 크리스만이 눈치도 없고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통제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말했잖아요. 의견이 없다고. 그리고 아니, 조율할 사람도 협회가 없어요. 왜 통제를 안 하지? 저도 그게 되게 아니 그 질문이잖아요. 통제를 안 하더라도 근데 대답도 없어요. 뭔가 그 크리스만 감독과 협회가 소통을 계속하면서 소통은 합니다. 그걸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정리한 거예요. 의견이 없다. 클린스만 감독이 가는 방향이 협회가 가는 방향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얘기하자면 정리하자면 우리는 우리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고용하고 일종의 리스크를 지는 거지. 이분이 가는 방향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지. 지난번에 잘 만들어놨어. 그래서 밀러 위원장이 이번에 새로 감독 선임을 할 때 협회와 철학을 공유하는 감독을 모셔오겠다. 이게 공약이야. 이게 협회 철학이 뭐였냐면 그 전에 우리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을 선임하고 뭐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벤투 감독을 중심으로 철학이 뭐야? 우리의 축구 색깔을 만들어야겠다. 우리도 경기를 주도하면서 상대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겠다. 그 얘기인 거지. 근데- 협회 철학을 공유하는 감독. 근데 그게 그 이후에 뭐지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벤투 축구라기보다 우리 축구잖아.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축구가 그거인 것이 어느 정도 그리고 월드컵 16강에 갔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우리가 아시안 게임도 얘기했지만 대표팀도 손흥민, 김민재, 좋지. 심지어 가로에 토트넘 하스퍼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뭐 파리 이강인도 생제르맹이 있고, 있는데 이재성도 있고 이 선수들을 황희범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냐고 봤을 때 지금 대표팀 명단이 왔잖아요.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첫 번째 소집에 26명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 뽑은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 8명이었고 지금 6명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40명, 40명을 봤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명단까지 봤을 때 일종의 어느 길로 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 우리가 축구가 지금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서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시는지 우리가 이제 길을 좀 봐야 그 되잖아요. 과정이 좀 너무 안 좋지. 과정이 너무 안 좋다. 안 어떤 부분에서? 안 보이잖아. 뭘 일단은, 원하는지 안 보인다. 일단은 가장 최근 평가전 두 경기를 봐도 모르겠어. 뭐 색깔 자체가 이렇게 확연히 나오고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 4경기 했는데. 근데 이 감독이 어떤 색깔의 축구를 추구하는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그래도 계속 K리그든 아니면 국내에 있는 어떤 여러 뭐 다양한 지도자군이나 전문가 그룹들과 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한국에 맞는 축구가 무엇인지 여기서 사실은 지금 시기는 한국에서 그것을 같이 계속 토론하고 그렇지. 듣고 그 다음에 한국에 맞는 축구는 이런 축구가 되겠구나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계야. 왜? 지금은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이런 슈퍼스타들이 있어서 더 그래. 정말 좋은 감독 하에서 계획 하에 정말 좋은 결과를 이 선수들로 시너지를 내는 정말 이런 축구를 국민들이 바라잖아. 근데 지금 나가 있어. 지금 이 시기가 초기에 되게 중요하거든. 처음에 와갖고 한국이 어떠한 축구고 역사적으로 어떻고 이 나라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들의 생각은 어떻고 전문가 그룹들과의 의견도 공유하고 선수들에 대한 의견도 공유. 여기는 하루에 지금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하루에 앉아서 계속 이 한국 축구에 대한 근간을 만들기 위한 되게 중요한 단계인데 그거 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화상회의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협회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 협회. 네? 부임한 지도 일단 기간도 시간도 얼마 길지도 않고 뭐 이 사람이 뭐 한국 축구 좀 아세요? 이분? 모를 거 아니야 자기도.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대표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이 사람 감독 안 한 지 좀 시간도 흘렀고 그러면 한국 축구가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거를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그죠. 자기가 그죠. 어떤 한국 리그는 어떤 스타일대로 축구를 하고 있고 저기서 뛰는 선수들은 그러면 어떤 거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겠구나 이런 거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저번에 우리 대답을 한국에 안 있으면서 대답을 그렇게 마이클 킴 코치를 차두리가 많이 보고 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본 것도 아니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의 축구 스타일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거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우리 대표팀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틀이라도 그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완전 자유롭잖아. 그래서 내가 동경하는 삶이긴 해 저런 삶. 나도 부러워. 나도 부러워. 인간 박찬호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럼 굉장히 야, 자유롭잖아. 너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냐? 굉장히 자유롭잖아. 저기 미국 ESPN 나가서 막 인터뷰, 나 줌을 막 싫어해. 방송 나가고 그다음에 줌을 저쪽도 무슨 그 UEFA랑 뭐 하면서 그것도 하고 있고. 아시안컵이 한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2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크린스만 감독이 4경기밖에 못 치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축구는 이런 방향이다. 이거에 대해서 선수들을 설득하고 훈련하고 우리랑 얘기해서 이미 우리는 그 방향을 알고 있어. 근데 이 방향으로 갈 때의 문제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지금 시기인데 우리가 무슨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약간 기분 나빴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크린스만 감독이 선임이 됐을 때 워낙에 슈퍼스타 출신이니까 인터뷰를 기가 막히게 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인터뷰 때 네, 그랬어. 근데 지금 감독이 해야 되는 일은 여론 분위기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우승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없다니까. 그런데 뭐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가고 명단을 이따위로 발표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약간씩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요. 근데 지금 축구 얘기하면 우리가 더 분노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대한축구협회라는 조직이 뭡니까? 네.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물어보시니까 그 가장 어려운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요즘에 진짜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한축구협회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뭐 협회로서 토토잉여금 뭐 기타 기금들을 지원을 또 받고도 하지만 또 태극기를 달고 대표팀으로서 또 스폰서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태극기를 달고 가서 우리 하는 거는 뭐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축구 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협회는 있죠. 당연히 그 대표팀이니까.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협회는 사조직이 절대 아니에요. 이 대표팀 감독이라는 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감독이 되면 축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 이른바 정치를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표팀 감독은. 근데 지금은 정치를 전혀 못하고 있죠. 정치를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분과 소통하는 채널 자체가 협회에서 통제하고 소통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VIP를 모셔왔어, 내가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협회로서 국민들을 위한 이러한 정치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에서. 물론 아시안컵 결과 낼 수 있어요. 결과는 낼 수 있어. 선수들끼리 으쌰으쌰 해갖고 야 조지 마셔 해서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표팀이라는 거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계속 줄달기를 하는 그런 업무예요. 항상 경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런 거는 협회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그럼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마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그때는 좀 근데 네,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이면 우리가 바라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분노하는 건. 근데 KFA의 기준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에 잘 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왜냐면 클린스만의 대변인은 아니잖아요. KFA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하는 것 같고 저는 아시안컵은 이제 어쨌든 선수들이 축구를 하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지만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와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틸리케도 아시안컵 때는 준우승했죠. 근데 성적이 좋았어. 슈틸리케는 그 인간적인 면모나 능력의 크기에는 모르겠지만 열심히는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 열심히는 했죠. 대표팀 명단을 보면 그래도 아주 줄기가 없진 않습니다. 이분이 무슨 축구를 하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변화를 준 부분이 두 개예요.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진에는 꽤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지금 수비진 중에서 월드컵 기준으로 처음에 이제 3월에 데려왔던 선수 중에서 안 뽑은 선수가 김태환과 조유민을 안 뽑고요. 측면 풋백들을 이제 다 바꿨고 그 뒤부터 뽑기 시작한 선수가 이제 김주성. 김주성 선수는 이제 두 번 연속 뽑혔고요. 안현범, 이기재가 뽑혔고 측면 쪽에 변화를 계속 줬다는 그리고 얘기네. 강상우, 이번에는 김지수까지 뽑았어요. 그리고 중원을 조금 보자면 큰 정우영 선수가 처음에는 이제 아팠고 잘 오지 않고 이제 손준호 선수는 지금 올 수 없는 상황이고 원두재를 한번 불렀다가 안 불렀지만 박용우는 계속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현석 선수가 이제 두 번 정도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월드컵이 이제 끝나고 이 정도 변화는 중앙과 측면 수비와 뒤에 이제 측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센터백들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엿볼 수 있는 변화는 조금 있습니까? 아니 멤버 뽑는 거는 난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뭐 괜찮은 선수 지금 많이 뽑고 있고. 네, 나는 좋아. 근데 이제 예측하기로는 지난 평가전 4경기에서 공격 앞으로야.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계속 벌어지고 그 가운데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단 말이야. 공격은 잘 돌아가네? 그럼 수비 바꿔보자. 이런 거 아닌가 근데 느낌이. 공격은 바꿀 선수도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김지수 선수 잉글랜드에 가지 않았으면 과연 뽑혔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리고 김지수는 멘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즉시 전력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데려가야 될 선수다. 아니 그러면 저기 지금 황선홍에 5개월 보내지. 남았는데. 황선홍에 보내지. 황선홍에 그럴 거면. 보내지. 그럴 거면 황선홍에 보내지. 그리고 이순민 선수를 뽑은 것이 조금. 이순민. 근데 뭐 요즘에 광주는 워낙 잘하니까. 광주가 와, 어떻게 보면 광주가 지금 현 시점에서 K리그에서는 가장 좀 앞서 나가는 스타일이죠.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 이정효 감독이 대단한 거지. 아니, 대단하죠. 근데 그럼 이걸 봤을 때
사실 경향 자체를 논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다들. 바꾸긴 바꿨지만 선수를 이렇게 뽑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멤버 그대로 그냥 벤투 감독이 뽑았다 그래도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아, 그러니까 괜찮아. 누가 어떤 감독이 아니, 오더라도 이 정도 선수 뽑으기가- 개개인이 이상하진 않아. 그 문제는 다만 이제 아니에요. 변화점이 수비 쪽에 변화가 많다. 그러면은 왜 수비 쪽에 변화가 많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하니까. 멤버 뽑고 이런 건 좋아. 안현범도 나 좋아하는 선수고 지난번에도 뽑았지만 다 홍현석, 다 좋은 또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자꾸 기용하고 하는 거 부분은 좋은데 변화도 주고. 근데 문제는 역시 그거야. 여기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있으면서 지금 시기가 여러 가지로 한국 축구 문화를 계속 체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랑 진짜 이야기해야죠. 계속 네. 직접 대면해서 얘기해서 네. 소통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야. 맞아요. 그래야 이게 지금 A매치 일정이랑 바로 이어지는 19일부터인가 18일부터 우리 경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아시안 게임은 지금 개막 전에 이미 경기가 시작되거든. 박규현이 됐던 서령우가 됐던 홍현석이 됐던 뭐 지금 여기 같이 동시에 이제 차출을 원했던 이러한 라인들과 여기서 소통을 해야지 한국에서. 맞아요. 소통하고 그거를 같이 협회에서는 가서 중재하고 그래야 황선홍 감독도 빨리빨리 플랜을 짜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지에 대한 게 쓰고 이게 서로 협조가 돼야 되는 게 한국 정서를 빨리 익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왜? 우리는 아시안 게임이 금메달이 중요한 나라인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유럽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해를 시켜야지. 우리가. 근데 왜 아시안 게임이 한국에서 중요한지. 근데 부연을 조금 하자면 그것 때문에 그 올스타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한번 왔다 갔고 그건 협회가 있다 봅니다. 협회의 기준이 아니라 A 대표팀 감독이 우선이다. A 대표팀이 우선이다. 아니 당연히 A 대표팀 아니, 그런데- 아, 그거 맞지. 뭐 맞는데. 옛날에 안 그랬나? 다 그 A 대표팀 우선인데 결론은 어쨌든 지금 막판에는 뭐 조율이 한 3명 된 것 같더라고 명단 보니까. 근데 아니 아니 청이가 대한축구협회 나 대한축구 대변인도 아니에요. 아닌데 왜 청이한테 다 화를 내요? 권한이 있나요? 아니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아시안 게임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타는 팀에 비해서. 근데 아시안컵은 정말 크리스만 감독이 갑자기 신이 내려서 펩처럼 전술을 구사하더라도 운이 안 따르면 우승하기 굉장히 어려운. 펩처럼 하면 우승할 텐데요. 아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아니야, 네. 그래. 제 얘기는 지금 모든 에너지를 다 갖다 붓더라도 아시안컵은 경쟁자들이 너무 만만치 않으니까 우승할 가능성이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금메달 딸 가능성보다는 높아질 수는 없다고. 그게 3할 8푼이 될 수는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네. 그래도 내 경기를 보면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었다. 이런 부분이 비교가 있습니까? 결국 전 대표팀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전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갔던 대표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거의 최상의 상태를 어쨌든 만들어서 나가야 너무 가장 큰 대회니까 그걸 감안하고 그 전에 이제 그러면 이제 월드컵 지역 예선 정도의 팀과 지금 팀이랑 이제 비교를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데 저는 그 팀이랑 이 팀이랑 비교했을 때 나아진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낮은 점이 없다. 근데 우리가 그 수준에 그냥 머물려면 뭐하러 굳이 외국인 감독을 또 선임했는가라는 느낌? 그럴 수 있죠. 형은 좀 뭐 그래도 여기는 좀 달라진 것 같네. 그 좋아진 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여기는 좀 달라진 것 같네. 여기는 의도가 보이네. 이런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야 끝내자 그냥. 형 이거는 이 대답으로 가름하신 걸로. 이거 영정은 있어요? 저는 그 지현이 형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한마디는 있습니다. 어떻게든 손흥민을 살려보고 싶다. 손흥민으로 차이점을 내보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는 보입니다. 근데 딱히 나아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손흥민을 풀어놓고 손흥민을 조금 더 내려와서 받게 해서 손흥민에게 자유도를 주려는 시도 자체는 있는 것 같으나 근데 이걸 바꾸면 딴 데서 뭔가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어졌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아시안컵, 아시안게임 그래도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선수들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팅 파이팅. 협회는 의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야 뭐 궁금합니다. 열심히 뛰면 되지. 네. 파이팅.